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193번째 시간입니다. 태풍도 왔었고요. 날이 한참 무더웠던 기간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2주 동안 매우 더위를 타고 조금 몸도 좀 아프고 코로나가 다시 기승도 부린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에 신경 쓰시고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토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있어서 사오미 여름까지 했었죠. 오늘은 신유술 가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을철 무토론입니다. 이제 가을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기가 차가운 기세가 점증하니 병화를 선용하고 개와 갑을 다음에 쓴다. 여름이 이제 넘어가고요. 가을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한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절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기가 점차 커지고 그러다 보니 따뜻함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고 개와 갑은 나중에 쓴다. 두 번째로 쓴다. 이런 말이겠죠. 병화와 개수와 갑이 모두 출현하면은 대부대기합니다. 가을철에 무토론에도 그렇지만 가을에도 병화, 개수, 갑이 뚜렷하게 천간에 투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귀한 사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신유술월에는 금기가 왕성해지므로 정화가 투관하여 금기를 눌러야 좋습니다. 아무래도 금의 기세가 강할 때는 병화보다는 정화의 기운이 있어야 더 좋지요. 그래서 병화가 보다는 정화가 투관하여야 금기를 눌러주니 더욱 좋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갑병정 한자만 있어도 흉을 극한다. 갑목, 병화, 정화 이렇게 해서 가을철에는 금기를 눌러주는 작용이기 때문에 한자만 있어도 흉을 극할 수 있습니다. 갑은 원래 무토가 항상 필요로 하니 기명을 이루고 그래서 무토한테는 갑목이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직업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병화는 가을철에 수확을 위하여 맑은 날씨가 유지되어 풍요한 수확을 하니 부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갑목과 병화의 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갑목을 보면 본분을 다하는 격이니 결실을 형성하는 여건을 이룬다. 갑목이 되어야 좋다. 갑목과 병화가 투관하면 결실을 이루어 실력보다 명예가 높은 편이다. 을목을 보면은 가을에 핀 꽃이니 벌과 나비가 없는 계절이라 찾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만 모여들게 되는 격이다. 소득이 없다, 실소득이 없다, 이런 말의 설명일 것 같습니다. 병화를 보면 수확기에 청명한 날씨에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니 부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풍성한 수확, 병화가 있으면은 가을에 곡식도 열리고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병화로 결실하면 거저 얻는 격이다. 좀 공짜를 좋아한다. 이런 말의 설명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여담처럼 써놨습니다. 정화를 보면 가을철에 서리를 녹이는 역할을 하니 약신으로 정화가 사용되어야 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왕지절입니다. 아무래도 가을은 신유술월이기 때문에 이 금왕지절에 특히 천간에 경신금까지 투관해 있게 되면은 서리가 내리는 기운이 더욱 강력해지지요. 그랬었을 때 이 정화의 작용, 가을에 신월인데 경신금까지 천간에 투관해 있을 때 이 정화가 이 금을 뚜렷하게 녹여야 더 역할이 커지고 사주가 대격을 이루게 됩니다. 정화가 나와 금신을 제하고 지지의 사오미로 제하면 길한 운명이며 지지의 인묘진이 없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금에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갑의 뿌리가 상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금의 지지에 목이 있었을 때 특히 지지에 이 금의 기운을 사오미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가 대격이 되고
갑의 뿌리가 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뭐 없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정도까지입니다. 뭐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 다음에 무토를 보면은 첩첩산중이 되어 외롭고 고독하니 신약할 경우에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주 신약할 때 무토가 혼자 가을에 혼자 외롭게 있었을 때는 도움이 되긴 할 것이다. 가을철 무토는 신왕어여야나 비겁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약하면 안 됩니다. 그랬었을 때 비겁의 기세도 도움이 됩니다. 뭐 무토 기토 할 거 없다 이런 말이겠죠. 기토를 보면 가을처럼 습기가 필요 없으니 습토가 나타나도 도움이 안 되어 간목을 합구하며 또 흉할 것이다. 그래서 기토는 간목을 합구하니 흉하다 이런 말이고요. 경금을 보면 가을에 경금이 왕성하니 냉혹한 서리가 내리는 격이 되어 흉할 것이다. 경금 플러스 정화가 투가 나면 교사, 생산업, 연구직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경금이 서리로 작용하게 될 때는 정화라고 하는 인수가 나타나서 경금을 제해야 되고요. 그래서 무토를 생해 주어야 이 귀한 사주가 됩니다. 그런 의미의 설명일 것 같습니다. 인수가 약신이니 교육자, 학자의 직업을 갖는다. 신왕하고 재가 투가 나여 상회됨이 없으면은 부명도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가 투가 냈었을 때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고요. 신금을 보면 병화를 합구하고 서리를 내리는 격이 되어 대흉이다. 이제 신금을 보면 대흉이다. 임수를 보면 가을철 수확기에는 물이 필요 없으므로 불필요하다고 더욱 서리를 녹여주는 정화와 합구하게 되니 약신은 극하는 격이 되어 불길할 것이다. 그래서 금의 기운이 강한 가을에 이 정화가 금을 녹이려고 하는데 임수가 와서 합구하게 됨으로 인해서 흉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개수를 보면 수확기에 비가 내려 못하네요. 수확을 못하게 되는 격이니 불길할 것이다. 그래서 개수는 무게 앞에서 그 물의 기운이 촉촉하게 적셔주지 못하니 불길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다음에 신월부터 월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월은 금이 강하고 토가 허함으로 병이 있고 병화라고 그러지 하늘에 병화가 있어야 되고 개와 갑이 보조하면은 대부대기할 것이다. 그래서 갑병개가 천간에 떠 있을 때는 아주 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개가 지지에 장하여야 하므로 이제 이거는 개수가 합구하게 되고 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지에 장간에 숨어 있어야 되고 권력가가 되며 갑병이 있어도 금수가 강하면 상류 생활을 한다. 그래서 갑병이 있어도 금수가 강하게 되면은 그나마 괜찮다. 그래서 병이 없다. 그러면 갑개가 있으면은 자수성 간다. 막 이런 말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갑병개가 다 없다. 그러면 조금 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범하다. 뭐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병을 먼저 쓰고 개와 갑을 두 번째로 씁니다. 세 글자가 다 있으면 대부대기하고 무병유개갑이면은 부자이다. 요거 똑같은 말이겠죠. 무병유개갑이면은 부자다. 일반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병화, 개목, 개수가 다 있다면은 뭐 하늘에 부러울 게 없겠죠. 근데 하나만 있어도 뭐 때로는 뭐 개갑만 있어도 부자의 삶을 산다. 이런 말입니다. 유병자는 처현 자초하여 모두 없는 자는 하류지인이다. 유병자란 말은 병화가 있으면은 처가 현무양처다. 아주 좋은 아내를 얻는다. 이런 말인데 유병자는 아내를 좋은 아내를 얻지만은 자식과 인연은 좀 약해진다. 막 이런 말입니다. 뭐 자식이 없을 수는 없겠고요. 뭐 그래도 자식과 인연이 약해진다. 근데 뭐 병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되면 평범한 하류지인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삶이라 이런 말입니다. 전반기에는 개수가 필요하고 후반기에는 병화가 더욱 필요해집니다. 아무래도 여름에 넘어오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아직까지 초반기에는 열기가 많이 남아있죠. 그런 의미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갑목으로 병화를 도우면은 상격이다. 그래서 갑병계가 있으면은 더욱 귀하게 될 것이다. 성격으로는 이제 무토와 신호로 태어난 성격은 식신이라 호인이며 포용력이 풍부하고 덕성이 높습니다. 절망하는 일이 없고 만사태평합니다. 여유롭다, 느긋하다 이런 말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결점인데 아무래도 신약하다 보니 신약하고 식신의 기질이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잘 지키지 않는다 이런 말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분파에 해당되어 즉석 행동을 잘한다. 그래서 순간 훅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신앙하다 이거는 신약할 때 얘기 설명이고요. 신앙하다라고 하면은 호걸의 기질도 뚜렷하게 있습니다. 너무 이제 신약할 때는 내성적이고요. 조금 더 남에게 끌려가는 기질도 있기는 하다. 뭐 이런 정도로 신강신약에 따라 설명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건강은 식성도 좋고 항균력도 좋아 병은 별로 없다. 그래서 대체로 건강하다 이런 말이겠죠. 스태미나가 왕성하고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 못지않게 활동력이 풍부하다. 그래서 행동력도 있다. 특히 이제 그래도 혈압이나 당뇨라든가 이런 거는 좀 조심은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토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가우는 넉넉한 중산의 출신이거나 분홍의 자제로 태어났다. 그래서 뭐 크게 고생하는 일은 없겠다. 아무래도 식신의 기질이기 때문에 식신은 크게 고생하는 하지는 않지요. 부부간에는 백에 한둘은 불행한 부부가 있으나 대개는 원만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식상이다 보니 여기서 너무 신약하게 될 때 때로는 이게 이제 신이 너무 금국이 강해질 때는 이게 상관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부부간에 불행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식신의 기질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대체로 부부관계는 원만하다 뭐 이런 정도의 설명입니다. 직업은 청아나 귀하지 못한 사주는 예술가가 된다. 맑고 깨끗은 하지만은 사주의 구성이 잘 못 되어 있으면은 예술가 기질이 있게 되고요. 음악, 미술, 무용, 조각, 문학 등의 재주가 있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다음에 6월입니다. 이제 신유술의 6월이죠. 6월은 신금이므로 병이 있어 금을 재련하고 개수가 있으면 부귀공명할 것이다. 그래서 금을 재련해야 된다. 부귀공명해야 된다. 금기가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병이 투관하고 대체로 개수가 지지에 장하여야 이게 귀하게 됩니다. 설기하여 차가운 기운이니 병화로서 재금생토하고 병화로 이제 금을 재서 토의 기운을 도와야 되고 개수로서 토를 윤톡하게 촉촉하게 해주면서 목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로 토를 막 다 키워야 되고 촉촉하게 만들어야 되고 극하는 목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고요. 병계 양투하면은 병화와 개수가 둘 다 투관하면은 발달을 하고 병계 구무하면은 병화와 개수가 둘 다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함께 구자죠. 병화가 이게 구는 함께 구자입니다. 병화와 개수가 둘 다 없다라고 하면은 불유지객이다. 뭐 역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뭐 일반적인 삶의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개가 없으면은 정령결백한 학자나 중견 공무원이 되며 화가 없어도 금수가 있으면 부유한 사업가이다. 그래서 화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때로는 이제 금이 너무 많으면은 뭐 재다 신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약하다 보니까 이 개가 있으면은 임계가 떠 있을 때는 금이 너무 많으면은 이 신약한 기질을 가지게 될 소지가 크지요. 그래서 재다 신약까지는 확대해서 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신금의 기세가 6월의 기세가 너무 강하다가 보면은 그런 소지도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금이 설기하여 허한데 한기까지 다가오니 반드시 병화로서 기쁨을 삼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기운과 온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병화로서 기쁨을 삼는다 정도. 너무 차가운 기세가 몰려오게 되니 그 후에 개수로서 토를 습하게 하면 일품으로 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목은 그렇게 썩 필요치는 않습니다.
성격은 토금상관격이라 침착하고 재주가 뛰어나며 사주에 형충이 있거나 화가 왕하면 자기 재주를 남에게 과시하고 방종하는데 주중에 합이 있어 금수가 왕하면 재주도 감추고 겸손하다. 그래서 재가 없다, 인이 없다, 이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주의 구성들이 그래도 토금상관격이니 기본적으로 재주는 있을 것이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건강으로 따지면은 화가 성하면 다체하고 불의 기세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막힌다 이런 말입니다. 폐나 호흡기에 이상이 오며 금수가 왕하면은 신장 방광에 고장이 생긴다. 어려움이 생긴다. 여명은 자궁에 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오행의 기세가 너무 6월의 기세가 상관의 기세가 신약해질 소지가 있었을 때 이런 말들의 설명들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가우는 부모 동기 간에 덕이 없고 형제가 없거나 극소수이며 있으면은 불화할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초년에는 조금 뭐 그렇게 초년 대운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기락이 내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운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자. 부부는 남명은 주의 변화, 이제 남명은 기둥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가정운은 좋다. 그래서 재주가 있고 능력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남자의 경우가 주로 이게 크게 문제는 없겠는데 이게 이제 여명 같은 경우는 이 월에 상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이라고 하는 상관의 작용 때문에 배우자 운이 조금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더 사주를 보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직업으로는 기공직에 종사하며 특수학문이나 교직에 근무하게 된다. 아무래도 이제 인수가 있고 상관격의 기세까지 가지게 되면 이거 전문직이라고 내가 늘상 말했었죠. 그런 작용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수월입니다. 수월은 토가 강함으로 간목이 있어야 하며 개수가 간목을 도우고 있으면 부귀하고 병화가 있으면 공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먼저 간목으로 토와 소통하고 다음에 개수를 쓴다. 그래서 수로는 토의 기세가 강하니 이 토를 잠깐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목의 기세가 꼭 필요하다. 근데 이럴 때 개수를 쓰는데 이게 이제 화하는 거, 무게합하는 거는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화합해서 무게합의 작용이 나타날 때는 이 사주의 무토가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합을 너무 탐하다 보니까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다른 사주들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을 보면 병화를 보고 병화를 먼저 쓰고 무병 유개이면 소부하다. 금을 보면은 병화를 먼저 써야 되고 병화가 없고 개수가 있으면은 소부하고 개수와 간목이 전무하면 병화가 있다 해도 일방인의 삶이고 승도지명이다. 그래서 개수와 간목이 있다라 그래도 없으면은 병화의 작용으로서도 조금 귀하게 되기는 어렵다. 좀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지에 화국이 되면은 지지에 성화국이 되면은 금수가 병출하면 청구하고 부귀하다. 이제 불의 기세가 뜨거워서 뭐 지지에서 인호술에 화국이 있다라든가 그래서 무토를 도와주면은 금수가 천간에 떠 있어야 온도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청구하고 부귀할 것이다. 간목이 없으면은 개수가 있어 금을 생하면 대사업가가 되며 만약 개수가 약하여 무합하면은 소사업가이다. 무게합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죠. 크게 되거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간목이 있어도 수가 없으면은 토가 마름으로 다성답해하여 굴곡이 심하다. 그래서 수월에는 이게 술이라고 하는 글씨의 토 자체도 좀 건조한 흙입니다. 그래서 굴곡이 심하다 이런 말이고요. 수목이 없어도 금이 많이 있으면은 부귀할 것이다. 그래서 부귀하다. 병화가 특히 토를 생겨야 하며 이제 화토가 전부가 되어버리면은 이거 가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색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외격부로 가버리게 되면은 또 복잡다단해집니다. 그래서 사주의 틀과 운을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토가 유분하여 왕성하니 추절이지만
이제 토가 왕성하다 추절이지만 화에 앞서 간목을 씁니다. 가을이라 그래도 토가 너무 왕하다 보니 이 간목으로 토의 기세를 제해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개수를 취하여 간목을 생하고 토를 윤습케 합니다. 그래서 토가 수월에 무토는 너무 건조하는데 간목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개수로서 그 토의 기운을 윤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고요. 간목과 개수가 있으면 일품의 기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지에 화국을 이루면 조열하여 승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럴 때는 좀 조열하다 어렵다 이런 말이겠죠. 합이 많으면 너그럽고 인자하며 형충이 많으면 급하고 배짱이 셉니다. 나이가 들어서 철부지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합이 너무 세다 또는 무토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의 기세가 너무 강하다 이런 말의 설명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건강 체질로서 힘이 장사다. 조열한 사주는 광증이 생기거나 위나 눈에서 발병합니다. 이제 사주에 너무 조열할 때는 꼭 눈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 것들도 여기에 설명입니다. 가운 법도 없고 가풍이 좋지 못한 곳에서 자란납니다. 경제도 넉넉하지 못하고 부모도 시원치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중에서 여러 아들 가운데 딸로 태어나는 것도 많고요. 아들이 많은 데서 딸로 태어나거나 딸이 많은 데서 아들로 태어난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부부는 이혼, 별거, 호랍이, 과부가 특징이다. 특히 무진일주는 흉이 더욱 커진다. 무진은 뭐가 괴강이기도 하죠. 이런 작용들의 특징들이 이제 무진일주에 이게 월일주가 있다면은 흉이 더해진다. 부부간의 인연이 멀어진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직업, 독립하여 소규모라도 경영하는 이가 많다. 이제 너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뚜렷하다 보니까 남의 얘기는 참조만 하는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한다 이런 말이고요. 생산업, 수리업, 건축업자가 다수 있다. 그래서 내가 크거나 작거나 주도적으로 모든 걸 밀고 나가게 되고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남의 얘기를 듣거나 간섭받는 걸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다. 간섭받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무더위, 이제 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